안녕하세요. 꽃누리 농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몬스테라와 여인초 분갈이 의뢰를 하셨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늦가을이라 분갈이하기 좋지 않아 올 봄으로 미루어 며칠 전 수거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인초는 PP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화분이 작습니다. 화분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특이한 문양의 마블 화분에 심겨진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지지대가 부러져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재토 표면은 진흙질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편이고, 긁어보면 흙 자체가 푸석합니다. 코이어 지지대의 경우에는 흙에 박혀있던 지지대의 나무가 썩어서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중 뿌리들이 사방으로 많이 뻗어 있어서 일부는 정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독특한 형태의 마블 화분인데 어르신께서 아끼시는 화분이라 조금 비좁더라도 흙갈이만 할 예정입니다. 우선 코이어 수태봉부터 제거를 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어 수태봉의 상태를 보면 흙에 묻히는 부분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습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나무 부분이 썩어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부 수태봉은 부러져 있는데 기근이 이렇게 많이 얽혀 있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뿌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태봉을 천천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수태봉을 뽑아봤는데 역시나 나무로 되어 있던 지지대가 썩어서 부러진 상태입니다. 꽂혀있던 지지대 부분을 제외하면 코이어의 상태는 재활용해도 될 정도라서 코이어는 잘 분리해서 튼튼한 지지대에 감아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줄기가 늘어지고 작업 시 잎과 줄기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뻣뻣한 종이 포장지를 이용해서 줄기와 잎을 감싸고 고정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리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가장자리 흙부터 꼬챙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긁어내면서 분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화분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혀서 흙을 천천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흙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얼마 걷어내지 않았는데 벌써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화분에서 몬스테라를 분리했습니다. 뿌리에 엉켜서 스티로폼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뽑아놓고 보니까 상태가 훨씬 좋지 않습니다. 흙의 두께가 한 뼘도 안 됩니다. 화분 바닥 부분에는 굵은 스티로폼 조각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깊이가 화분 깊이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화분 위턱 부분에는 오래전에 깨진 부분이 있는데 식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화분 바닥 배수구는 화분 크기에 비해서 크지 않아서 배수층을 포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층으로 사용된 스티로폼 중에 일부는 연질 스티로폼을 사용했던 것이 보입니다. 연질 스티로폼은 흙과 식물 하중에 의해서 눌리면 공급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또 뿌리들이 스티로폼을 뚫고 들어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식재토는 정상적인 분갈이 용토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율이 너무 적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자라기에는 흙의 양이나 양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분의 높이를 감안하면 흙이 3분의 1 정도도 들어있지 않던 상태입니다. 새로 식재 시에는 화분 바닥에 대립 난석으로 배수층을 포설할 예정입니다. 화분이 식물에 비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식재토를 넣기 위해서는 배수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분 깊이의 20% 정도만 포설을 하겠습니다. 배수망을 깔고 대립 난석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포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립 마사를 이용해도 되는데 화분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립 난석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혼합 식재토로 밑흙을 뿌리 깊이를 감안해서 충분히 포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뿌리 일부를 정리한 몬스테라를 화분에 배치하고 그 주변을 식재토를 이용해서 충분히 포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 흙이 충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 작업을 해서 흙이 뿌리 사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흙을 충분히 포설 및 다짐 작업을 한 다음에는 화분 표면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해서 기존 뿌리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토양 해충들을 살충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작업 후에는 줄기를 지지해 주기 위해 코이어 지지대를 보수해야 합니다. 삭아서 부러진 지지대 부분은 제거를 하고 코이어 섬유만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가 3개인데 모두 섬유 부분만 분리해서 준비를 합니다. 튼튼하게 지지대를 세우기 위해 다이소에서 구매한 원예용 철 지지대를 준비했습니다. 철 지지대에 코이어 섬유를 김밥 말듯이 감아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 지지대에 코이어를 충분히 감은 후에는 중간중간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막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감아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길이로 만들어진 코이어 지지대를 몬스테라 중심부에 꽂아서 줄기를 고정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지대의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몬스테라 줄기가 서로 꺾이지 않도록 방향을 감안해서 지지대에 감아줍니다. 줄기를 고정할 때에는 막끈이나 유연한 고정끈 등을 이용해서 줄기의 상처를 최소화해 줘야 하고 몬스테라 마디에서 돋은 공중뿌리가 착생할 수 있도록 고정은 필요한 개수에만 최소화합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원예용품을 가끔 구매하는데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다이소에서 구매한 원예용품 중에 괜찮은 것들을 추천하는 영상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작업 완료 후에 보시면 식재토를 충분히 포설한 상태이고 크게 3갈래로 뻗은 줄기는 꼬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지봉에 감아서 약하게 고정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 이 표면에 흐릿하게 반점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 뒷면에도 흰 반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흔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흔적은 총체벌레의 피해입니다.
총체벌레는 잎이나 줄기에 붙어서 흡즙을 하는 식물 해충입니다. 흡즙을 했던 부분에는 상처가 생기고 마르면서 흐릿하게 반점같이 생기면서 심하면 갈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 마디 사이를 보면 오돌도돌한 것들이 보이는데 얼핏 보면 공중 뿌리가 돋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보면 벗겨집니다. 깍지벌레가 붙어 있던 것이며 깍지벌레 역시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입니다. 깍지벌레는 못쓰는 칫솔 등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쓸어내듯 1차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총체벌레나 응애 해충의 피해가 심한 잎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가 심한 잎들을 제거하고 소독을 진행하기 전에 물을 줘서 배수가 잘 되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에는 중대형 화분은 화분 용량의 50에서 70% 정도의 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좋으며 3에서 4회 정도 걸쳐서 5분 내외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공급해 주면서 충분히 흙이 젖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를 완료 후에는 깍지벌레, 응애, 총체벌레 방제를 위한 살충제로 꼼꼼하게 소독을 해줍니다. 저희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온실 내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몬스테라와 함께 분갈이 의뢰를 받은 여인초 화분을 작업하겠습니다. 여인초 화분이 좁아서 합성 고무 재질의 오크통 모양의 화분으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배수구가 작은 편이라 배수층을 꼭 포설해야 하고 배수가 잘 되게 용토 배합을 해서 식재를 합니다. 여인초를 극락조화로 이름표가 잘못 적혀 있습니다. 분갈이 방법은 기존 여인초 분갈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기존 화분에서 여인초를 뽑아냈는데 흙의 양이 턱없이 적은 상태입니다. 여인초 키에 비해서 흙의 깊이는 한 뼘도 안 되는 15cm 내외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배수망을 설치하고 배수층은 3에서 5cm 정도로 최소한만으로 포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초 키에 비해서 화분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흙을 넣기 위해서 배수층을 낮게 포설을 합니다. 식재토는 기존 분갈이 용토에 펄라이트를 20% 정도 추가해서 보수성을 개량해서 사용을 합니다. 뿌리 깊이를 감안해서 밑흙을 충분히 포설한 다음 여인초를 배치해서 식재 작업을 진행합니다. 뿌리와 흙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면서 식재를 해줍니다. 식재를 완료하고 보면 줄기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줄기가 치우쳐 있습니다. 이는 창가에 배치한 식물을 주기적으로 위치 조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식물은 줄기와 잎이 햇빛을 따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180도 화분을 돌려서 줄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자라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몬스테라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물을 줘서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후 몬스테라와 마찬가지로 살충 소독을 하고 마스트 등을 포설해서 마감을 해줍니다. 몬스테라와 여인초 모두 열대기후대 식물로서 밝은 반양지 정도의
통풍 잘 되는 장소가 적합합니다. 관리 온도는 주간엔 18에서 28도 정도로 관리하고 야간 최저 온도는 12에서 15도 이상은 유지를 해줍니다. 일주일 정도 경과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연락 후에 배송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